안녕하세요. 흔들림을 그리는 작가 양현모입니다. 이번 출품작은 대칭 앞에서 견고함에 대해 고민했던 순간들과 그리고 촛불 앞에서 그 연약함과 견고함에 대해 저를 이입해서 그림을 그렸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를 흔드는 대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재가 점점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둠을 그렸지만 어둠과 빛 사이에서 흔들렸던 순간을 그린 것이고, 그 후에는 대상이 이미지, 대칭, 촛불로 변화했습니다. 이미지를 그릴 때에는 그리기와 지우기 사이에서 갈망했고, 대칭 앞에서는 견고함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앞에서는 그 흔들림에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저라는 존재가 촛불처럼 흔들리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혼돈의 존재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그 혼란의 움직임을 원동력 삼아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 초점책이란 걸 알게 됐는데요. 초점책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은 단순한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한 색상 대비 혹은 흑백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아마 초점책은 그 영유아기 아기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책으로 시각 자극을 줘서 뇌의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촉진시킬 겁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그 단순한 조형과 그리고 그 강한 시각성에서 오는 것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인쇄된 이미지라서 뭔가 촉각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점책을 한번 드로잉해보고 회화로 만들어보자 이제 마음 먹었었고, 그 과정에서 추상에 대한 어떤 관심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드로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아이패드로 이제 드로잉을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일하다가 시간 남을 때나 밤에 이제 드로잉을 하는데, 그날의 어떤 흔들림의 순간들을 이제 선으로 이렇게 드로잉들을 먼저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그냥 계속 이제 하루하루를 기록하듯이 이제 계속 드로잉을 하고, 그리고 그 드로잉이 모이면 그 중에 이제 그려보고 싶은 어떤 회화로 한번 이제 물감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회화로 다시 갖고 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다 같이 진행하는 편이고요. 근데 제 루틴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조용한 이미지를 그리다가 갑자기 이제 좀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좀 즉흥이 더 묻어나는 이미지를 또 이렇게 그리다가 이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동시에 그릴 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어떤 시기에는 좀 잠잠한 어떤 조형들에 좀 관심이 있고, 또 이 이미지가 약간 충분하다 싶을 때는 또 다시 거기서 또 변화를 찾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색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이제 색은 어떤 빛에 의한 물리적 어떤 반사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떤 심리 같은
내면의 반사 현상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만큼 색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이제 복잡한 언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색을 감지하는 인간의 능력이 생각보다 심오하고 복잡하고 예민할 수 있다고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회화를 하는 작가로서 이런 색이라는 언어가 뭔가 탐구하기에 좀 재미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보통 그날의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을 이제 선으로 드로잉을 하는데요. 저에게 선은 단순히 어떤 점과 점의 연결을 넘어서서 어떤 심리적 동요일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둠일 수도 있고, 촛불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제 자아성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제 화면에서 선은 다채로운 언어이자 그리고 어떤 유연한 대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선들이 모여서 이미지의 형태가 구성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즉흥과 어떤 계획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 바뀌면 두렵긴 하죠. 근데 대화를 이렇게 막 엄청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더 뭔가 이미지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회화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제 마음속에는 어떤 명료한 어떤 정답, 해답을 찾고 싶고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조금 이렇게 추상적이고 유연한 언어가 생각보다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의미들이 사실 그 의미들이 많이 무의미해지거나 혹은 그 상실이 돼야지 더 많은 것들이 막 담기는 것 같은, 그리기에서 더 많은 것들이 더 담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학부 때는 시지각에 대해서 이제 평면이나 입체로 표현하는 어떤 조형 형식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정한 어떤 주제에 딱 잡혀서 뭘 하기보단 정말 이제 즉흥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어떤 때는 막 점선면 이런 주제를 갖고 뭐 단기간 한 달 안에 어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막 연습했었던 것 같고, 대학원 때는 그 어둠을 그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둠이 사회적으로 되게 소외된 시선처럼 느껴져서 어둠에 관심을 갖게 됐고, 밤 산책을 하게 됐고, 그 어둠이 줄 수 있는 어떤 느린 시간들을 검은 회화로 표현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개인전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작가들을 막 연구하긴 했죠. 배우기도 하고. 학부랑 대학원 때는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흔들려야지 이 방향이 아니구나, 한번 가봐야지 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머리로 막 생각을 해도 그렇게 명석하게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해서 무조건 겪어봐야지 아는 스타일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막 혼돈, 혼란 막 이런 단어를 쓰긴 하는데, 그런 말이, 그 혼돈의 존재 이런 말이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또 책에서도 쓰이고 되게 단순하게 만화에서도 많이 쓰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혼돈스럽지? 약간 그냥 어지러운 것보다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근데 제가 뭔가 그런 상황들을 막 겪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처럼 그림도 휘어질 대로 최대한 많이 길을 이렇게 휘어져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막 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회화가 어떤 거래하기에는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인간의 역사 동안, 오랜 역사 동안 많은 매체가 이제 발전해 오기도 했지만 인간은 사실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래된 회화라는 매체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회화는 그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의 옆에서 그 제 어떤 삶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부여받았거나 혹은 획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하든 엄청 막 새롭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역사가 너무 많아서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회화의 어떤 형식상 레이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어떤 삶의 굴곡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혼란의 상태를 제가 그림으로, 작업으로 어떤 극복해 나가고자 혹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혼란의 움직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해보고 그 움직임을 원동력 삼아서 그리고 회화로 이제 끌고 와서 조형의 세계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다루고 싶을 뿐입니다.